아무도 예상치 못한 고요한 시골의 아침이 박순자 할머니의 뇌리에 깊은 충격으로 남은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한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젊은이, 이 우연히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놀러 오세요. 저는 혜진, 어린 시절부터 순자 할머니와 각별히 지내온 친척입니다. 그날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봄날의 이른 아침, 풀잎 위에 맺힌 이슬, 앞마당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지저귐. 이미 70대가 된 순자 할머니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 장터로 향하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저에게 말했죠. 혼자 다니면 더 편하단다. 얘야. 자유가 그 누구 못지않지. 그러나 저는 압니다.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 뒤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고요한 슬픔이 숨어 있음을. 수년 전 할머니에겐 따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면사무소 직원, 아들, 딸도 모두 성장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닥쳤습니다. 마을로 가던 길에 타고 있던 차가 뒤집힌 것.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중상을 입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죠. 병상에서 깨어났을 때 할머니는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충격으로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다시는 시골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했던 걸까? 그때부터 순자 할머니는 매일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조그만 아침 밥집을 열고 밭에 물을 주고 닭을 돌본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부지런하다, 명랑하다 칭찬했지만 밤이면 할머니는 외로움에 가슴이 떨려 한밤중에 깨어나고 말았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을 놓쳐버렸구나. 그러나 아무리 붙잡아 보려 해도 그건 지나간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조언했습니다. 손주들은 다 컸고 자식들도 제각각 삶이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편안히 노년을 누리세요. 도시를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속으로 불타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한 번이라도 도시로 가보고 싶다. 분주한 사람들 속에 섞여 내가 여전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 바람은 오랜 세월 숯불처럼 잔잔히 타올랐습니다. 강한 바람 한 줄기만 불어도 다시 불꽃이 들뜬 듯했죠. 그러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할머니가 도시락 몇 개를 진열해 두던 중 낯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20살쯤 돼 보이는 학구파풍의 젊은이로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할머니, 밤새 묵을 곳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엔 여관도 호텔도 하숙집도 없거든요.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 장문 인턴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도시에서 빌린 하숙방이 망가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에서 피로와 불안을 본 할머니는 문득 사고 후의 허무함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며 말했죠. 여기엔 방을 빌려줄 곳이 없단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숙이며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도울게요. 채소를 줍거나 마당을 쓸든지. 할머니는 그의 허름한 희미해진 흰 셔츠와 낡았지만 깨끗한 구두, 어린 얼굴 뒤에 숨은 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그래, 이 늙은이도 조금은 재미가 필요하구나. 하루만 나랑 지내보너라. 순자 할머니 댁은 두 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본채는 할머니가 생활하는 곳이고 부속 건물은 쟁여두었던 집더미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비어있던 그곳으로 청년을 데려가 낡은 돗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달빛이 창틈을 지나 바닥에 빗줄기를 그렸고 밤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며 고백했습니다. 여긴 정말 평화롭네요.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할머니는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채소밭에 물을 주었다. 순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가 흩어진 낙엽을 조심스레 주워 담는 모습과 땀 방울이 송골송골 맺었지만 빛나던 그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쩐지 저 눈빛에서 옛날 내 꿈의 한 조각이 되살아난 것 같구나. 그녀가 따끈한 밥그릇을 들고 나오자 민호는 먼저 드시라고 권한 뒤 조용히 곁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순자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맴돌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께서 지으신 밥맛은 예전 우리 엄마 솜씨랑 똑같으세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누가 칭찬해주면 누구나 기쁘지. 하지만 내 음식이 시골 냄새 난다고 욕할까봐 늘 걱정이 된단다. 민호는 웃으며 밥 한 숟가락을 더 떠넣었다. 나는 점심때 찾아갔는데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순자는 젊었을 적 언덕을 뛰놀던 시절, 남편이 살아있던 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하던 옛 추억을 들려주었다. 민호는 한껏 몰입한 채 눈으로 모든 디테일을 담아내는 듯했다. 이어 그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털어놓았다. 저는 고향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순자는 문득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의 꿈과 민호의 꿈이 맞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장터에 가서 돈을 바꿀 때 큰아들이 도시에서 빈곤에 시달리며 돈을 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순자는 걱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나? 민호, 내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 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멋진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할머니와 이 마을을 알릴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도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오후가 되어 순자는 민호를 데리고 들꽃이 핀 정원을 산책했다. 나비가 살포시 날아드는 그곳에서 그녀는 한때 도시로 가보고 싶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번화한 거리와 화려한 가게들을 보고 싶구나. 민호는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할머니를 꼭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시에서 머물 곳을 알아볼 테니 할머니는 여기서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나이에 과연 힘이 될까 걱정이 된단다. 민호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곁에 있을게요. 노을이 지며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마당 한편 인생의 굴곡을 겪은 한 사람과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다른 한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순자는 민호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며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듯했다. 순자는 속삭였다. 정말 두렵지만 네가 곁에 있으니 믿을 수 있겠어. 민호는 몸을 숙여 입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답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순자의 오래된 균열, 가족의 아픔과 깊은 외로움, 은 이민호의 젊음과 믿음이라는 손길에 닿았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가 만나 두 세대의 열망이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룻밤의 작은 쉼터였을 뿐인데 오래된 집에는 새 생명의 리듬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순자 할머니와 민호의 예기치 않은 여정이 막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어슴푸레할 때 박순자 할머니는 이민호가 현관 밖에 서서 빗자루를 들고 이슬 맺힌 낙엽을 정성껏 쓸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혜진인 나는 할머니를 따라 식판에 밥을 담아 들고 나왔는데 이 광경이 옛날 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던 모습과 겹쳐졌다. 이제 할머니는 그 일을 젊은이에게 맡기셨지만 두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익숙해 보였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비록 잠시지만 민호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하구나. 할머니께서 따끈한 밥그릇을 탁자 위에 놓으시자 민호가 감사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밥은 마치 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촉촉해지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더 기쁘지. 첫 사흘 동안 민호는 할머니를 대신해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고 채소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심지어 삐걱거리는 창틀을 웅크려 수리하기까지 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이 낯선 청년이지만 참 부지런하구나. 그를 받아들인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었어. 목요일 오후 할머니는 민호를 데리고 부엌 뒤 텃밭과 야생화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노랗게 물든 유채꽃밭 한가운데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털어놓으셨다. 옛날에 나는 한 번쯤 도시에 가서 번잡한 소리도 듣고 화려한 불빛도 보고 싶다고 꿈꿨단다. 민호가 대답했다. 저도 제 이름이 적힌 책을 한 번 써보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제 곁에 계신다면 정말 멋진 이야깃거리를 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민호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열망을 보며 나이가 꿈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요일 밤 빗방울이 살포시 내렸다. 민호는 늦게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문학 공모전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뜨끈한 국 한 그릇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속도 풀 겸 국 좀 더 먹어라. 민호는 할머니를 초대해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방금 쓴 글을 읽어 들려드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골 풍경과 빗물에 젖은 가로등을 묘사할 때 할머니의 눈은 한 줄 한 줄 빛났다. 할머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는 갓 벼를 베어낸 논이 그윽한 냄새를 더 넣어보면 어떨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정말 맞는 말씀하세요. 인생의 경험과 젊음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어났다. 토요일 민호가 제안했다. 할머니,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할머니, 훌륭한 밥 짓는 장인이시고 저는 작가 지망생이니 우리 이야기를 블로그 연재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의 도시 꿈을 응원받는 거예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민호가 다독였다. 진심은 진심을 움직여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슴 한켠에 새로 피어나는 믿음을 느꼈다. 일요일, 나는 블로그 밥과 글에 사진 몇 장을 올리기 위해 도왔다. 할머니께서 식판을 들고 있는 모습, 민호가 창가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이었다. 민호가 지은 블로그 제목대로였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예요. 할머니의 도시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럽게 말했다. 이른이 넘어서도 꿈을 꾸다니. 그러나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담겨 있었다. 월요일 할머니는 메시지를 받았다. 한 후원자가 20만 원과 함께 축하 인사를 보낸 것이다. 민호야, 계속 맛있는 밥 지어 드리렴. 할머니는 나를 불렀다. 혜진아, 이 돈을 받고 보니 왜 이리 가슴이 설레는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품에 안았다. 나이가 든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둘째 날이 저물 무렵 마을 위쪽에서 이웃 아저씨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데리고 초대받았다. 결혼식장 정원에는 등불이 반짝였고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놀라며 속삭였다. 저 아이가 순자 할머니 손자인가 봐. 민호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얌전한 아이네, 할머니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응원했다.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지지가 자리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민호의 진로의 위기가 닥쳤다. 도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공모작이 탈락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상심한 채 원고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저 실패했어요. 할머니는 그를 앞마당 벤치로 데리고 나가 다독였다. 실패야말로 가장 큰 배움이란다. 네가 열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민호는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히 말했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민호가 곁에 없었다면 이 순간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고백했다. 나 오래전부터 외로움이 무서웠단다. 하지만 네가 있어 난 따뜻해.
민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다시 꿈꿀 용기가 생겼어요. 말하지 않아도 두 마음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부속 건물 안 달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가운데 할머니와 민호는 마주 앉았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함께 꿈을 이루자꾸나. 언젠가 내가 너를 따라 도시로 올라가 작은 식당을 열 거야. 민호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책으로 쓸 거예요. 가을 바람에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했다. 우연한 한 통의 메시지가 고요한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순자 할머니와 민호는 깨달았다. 가장 큰 도전은 열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혹한 편견이라는 것을. 블로그 밥과 글이 개설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문이 멀리 퍼졌지만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이웃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줌마들 난리 났어. 유명해지려고 젊은이를 데려온 거래. 혹시 속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내려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잡화점에서 주인이 할머니를 살짝 불러 말했다. 할머니, 진짜 도시로 가실 거면 잘 계산하셔야 해요. 지금은 응원해도 내일은 비난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시골의 편견은 악의는 아니었지만 불안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할머니를 도와 아침 도시락을 싼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한참 침묵하던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가 너를 이용한대.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단호히 답했다. 전 열정과 할머니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남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민호의 눈에서 진심의 불꽃을 보고 더욱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날 점심 도시에서 지지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몇몇 악성 댓글도 섞여 있었다. 늙은이가 젊은이 따라다니네. 환갑 넘어서 스캔들이라니.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가득 찬 물방울처럼 마음에 맺혔다. 화요일 오후 민호는 대학 지도교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보고서에 순자 할머니 사진까지 실려 심사위원들이 연구 동기를 의심하더구나. 계속할 생각 있니? 민호는 당황하며 답했다. 네, 마음으로 한 일인데요. 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지 선택에 신중해야 해. 전화를 끄는 민호는 책상에 고개를 떨군 채 맥없이 앉았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탁자에 앉아 등불 아래에서 차를 나눴다.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소문을 피하려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예전의 외로움을 떠올렸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함께 맞서자꾸나. 수요일 아침 할머니는 마을 어르신들 모임에 참석했다. 어르신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일 안 시키고 쉬게 한다나? 이젠 젊은이 붙어먹네? 그때 한 어르신이 나서서 말했다. 얘가 할머니 도우려고 하는 걸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의심 속에서도 이웃의 정기 여전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사진관에 가서 블로그용 사진을 더 인화해 가게 벽에 붙였다. 주인이 두 사람 사진을 힐끗 보며 물었다. 정말 할머니가 너에게 거저 얻어먹는 건 아니지? 민호는 단호히 답했다. 할머니가 기회를 주셨기에 전 일로 보답하는 거예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성공을 빌지. 밥과 글 프로젝트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순간은 유명 블로거가 밥과 글 사기 아니야 라며 비난 글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링크를 함께 걸자 후원금 철회와 부정적 댓글이 폭주했죠. 민호는 충격에 빠졌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그만둬야 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안아 주며 다짐했습니다.
투명하게 다 공개할게요.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민호는 곧장 예상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영수증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사과와 설명 글을 올렸습니다. 순자는 장부를 함께 세어보고 숫자를 타이핑하며 사과와 감사의 말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밤이 깊자 둘은 함께 글을 발행했고 투명성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후원 행렬이 다시 이어지며 당신들을 믿어요. 진심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라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첫 번째 장벽, 편견과 의심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작은 가게 문 앞에 서서 바람에 살랑이는 밥과 글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폭풍을 이겨냈어.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에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두렵지 않아요. 가을잎이 흩날리며 그들의 다음 여정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일 때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온다. 이번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도전이다. 재정 내역을 공개한 후 밥과 글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곧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먼저 약속했던 임대 공간이 무산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상인이 순자 손자를 둘러싼 노소 스캔들을 이유로 돌연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순자는 시장에서 소식을 듣고 쓰러졌고 민호는 급히 데려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죄송해요.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부속 건물 마당 한켠에 임시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천막 자재가 지연되고 스테인리스 선반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식자재는 점점 상해 갔습니다. 어느 아침 손님이 와서 메뉴를 묻자 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 팔렸습니다. 손님은 실망한 채 떠났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꿈을 망쳐버렸어. 게다가 초기 크라우드 펀딩 자금 30만 원은 지붕 수리비, 선반 구입, 재료비로 빠르게 소진되어 가게 통장에는 5만 원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장부를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순자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해. 그러나 그녀도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정식 가게를 열 만한 자금이 과연 있을까? 그 사이 두 사람의 내면적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서류 작업, 메뉴 디자인, 온라인 홍보로 바빠지면서 순자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늘 독립적이던 순자는 민호가 밤늦게까지 일하러 가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전화를 걸어 민호야, 보고 싶구나 라고 하자 민호는 바쁘다며 곧 끝낼게 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외로이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순자는 새로운 레시피로 김치 두부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가게에 내놓자 손님이 맵다고 투덜대며 떠났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전만 못한 걸까? 민호가 달려와 접시를 집어들고 양념을 조금 더해 맛을 본 뒤 말했습니다. 조금 더 균형이 필요해요. 제가 메뉴를 다시 작성할 테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순자는 그의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압박은 민호의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의 어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네가 그 나이 많은 여자를 데려오면 고생할 거야.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 민호는 분노하며 엄마는 몰라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방에 들어가 분노를 글로 풀었습니다. 순자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민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때 전통시장 옆에 경쟁 가게가 저렴한 가격과 시끄러운 광고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망설였고 밥과 글은 한산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팔린 것 없는 밥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는 결연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여정을 담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실현부터 열망까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느낄 거예요. 민호는 계획을 세웠다.
하루 동안 순자 할머니와 함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기로 이른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고 오후에는 채소를 돌보고 밤에는 시를 읽는 모습까지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누가 보고 싶어 할까?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보고 싶어 해요. 그들은 촬영을 시작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열정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호의 모습까지 담았다. 혜진은 조명과 음향을 보조했다. 이틀간의 편집을 마친 후 5분짜리 영상이 SNS에 올라갔다. 그날 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겼다. 보다가 울컥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옆에 청년도 참 보기 드물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함께 도시락 주문 문의와 지역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할머니와 민호는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해냈어.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인터뷰 전날 밤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민호는 학교 과학위원회 허락 없이 할머니 모습을 사용했다며 징계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외쳤다. 장학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달려와 그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함께 맞서자. 네가 한 일은 옳았어. 민호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숯불 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말했다. 꿈을 믿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아.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이 꿈을 지킬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튿날 새벽 민호가 대문을 나서자 손에 든 것은 라디오 인터뷰 승인서와 학교 징계 철회 통지서였다. 이야기가 인도주의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였다. 그는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고 외쳤다. 우리가 이겼어. 할머니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희망이 눈에 반짝였다. 모든 장벽이 무너진 듯 보일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새로운 불꽃을 지폈다. 그 순간이 순자 할머니와 민회에게 증명해 주었다. 기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월요일 이른 아침 밥과 글팀은 지역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 인간의 공간 초청장을 받았다. 인근 군 각준, 방송국에서 세대 간 창업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다루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이 소식은 그들이 편견과 자본 위기를 막 넘긴 바로 그때 전해졌다. 박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지만 이희민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걱정이 비쳤다. 공개석상에서 말하면 떨릴까봐 무서워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야. 넌 혼자가 아니야. 점심시간 그들은 인터뷰 대본을 준비했다. 민호는 개요를 작성했다. 아이디어의 기원 소개, 어려움 공유, 희망의 메시지 전달. 할머니는 답변 연습에 집중했다. 저는 70을 지났지만 열정은 여전히 빛납니다. 혜진은 시범 녹음을 도우며 마이크를 조정했다. 현장은 축제를 준비하는 듯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오후가 되자 라디오 팀이 도착했다. 촬영실은 마을 사무실 한 구석에 임시로 차려졌고 플라스틱 의자와 오래된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MC가 다정하게 인사했다. 할머니와 민호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박순자 할머니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과거 사고와 긴 외로움, 도시로 가고자 했던 열망을 이야기했다. 단호하면서도 감동이 어린 목소리였다. MC가 물었다. 나이가 꿈을 막는다고 생각하신 적은요? 할머니는 답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할 용기가 있는 한 멈출 이유는 없지요. 다음은 민호 차례였다. 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동기를 얻은 이야기, 밤새 영상을 만든 과정, 집밥이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하다는 믿음을 전했다. 할머니가 작업실을 잃어 기절했던 장면을 말할 때는 목이 메었다. 할머니를 실망시킨 건 아닐까 두려웠지만 함께 새로운 시작을 그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청취자에게 진심을 전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군 지역과 시내 양쪽에서 한 라인으로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청취자들은 밥과 글 프로젝트에 대한 존경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 노인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저도 연세가 많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만 원을 보내어 선생님과 아이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대생은 저도 가게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라며 신청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MC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두 분의 메시지가 정말 뜻깊습니다. 가게가 더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할머니와 민호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구나, 민호야.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덕분에 감히 꿈꿀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후원 물결이 거세게 몰려왔다. 포장 주문이 3배로 늘고 이벤트 협력 제안이 빗발쳤다. 그들은 추가 선반을 주문하고 간판을 새로 제작했으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민호는 옆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폈다. 그러나 가장 기적적인 것은 매출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도심에 있는 큰아들로부터 손편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돌아가서 가게 여는 걸 도울게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거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옛날 가족의 균열이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네가 없었다면 난 이토록 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그들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함께 올려다보며 새로운 생명력을 느꼈다. 순욱과 민호는 투박한 나무 탁자 앞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곁들여 미래를 계획했다. 노인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고 청년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을 기획하기로 했다. 밥과 글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세대를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 가을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며 희망으로 가득 찬 다음 장을 예고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성공의 여명이 앞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들도 따뜻하게 녹였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와 민호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밥과 글, 확장 오픈 행사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해준 자성가들과 마을 사람들, 심지어 라디오 스태프까지 초대되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카운터 옆에 서서 순자스 키천이라 수노인 앞치마를 두르고 자부심에 빛나는 눈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제 파트너이자 매니저가 된 이민호는 모두에게 수제 김치와 함께 제공되는 집밥롤을 시식해보라며 초대했다. 손님이 너무 많아 기존 보조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었고 그들은 현관 밖에 테이블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활기를 띠었으며 따끈한 밥 냄새와 민호가 처음 출판한 책에서 나는 갓 인쇄된 종이 내음이 묘하게 어우러졌다. 대학생 한 무리가 방문하여 레시피와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순자 할머니는 열정적으로 답변했고 민호는 블로그 작성과 동영상 제작 방법을 기쁘게 안내했다. 밥과 글 공간은 이제 여러 세대가 만나는 장이 되었다. 파티 한가운데에 큰아들 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어머니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떠돌아다니느라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엄마를 보니 비로소 엄마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란다. 두 사람은 꽃무늬 타일 바닥 한가운데서 함께 포옹했으며 그 따뜻한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촬영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민호가 함께 메뉴를 준비하는 장면,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서는 장면, 그리고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밥과 글씨, 간판을 촬영했습니다. 이 특집은 문화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으로 세대와 편견을 넘는 이야기를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제작팀이 떠난 후 어머니와 민호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라디오 인터뷰 MC와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은은한 음악을 틀고 국화차 2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꿈보다 더 멀리 왔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었단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따뜻한 시선을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이 떠나고 그들은 현관 앞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햇볕에 익은 벼의 향기를 살포시 실어왔습니다. 민호는 뜻밖의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기획문집, 밥과 글씨, 연결의 여정. 그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정을 기록해서 사랑과 신뢰가 모든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옛 추억도 더 들려줄게. 그 이후 몇 달 동안 밥과 글씨는 문화 행사, 미식 축제, 창업 토크 등 다양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문예 장학금을 받아가게 홍보와 글쓰기를 병행했고, 순자는 영감의 셰프로 불리며 어르신 대상 요리 교실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공동체 가치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연말의 어느 저녁, 어머니와 민호는 소규모 감사 파티를 열어 함께 해준 동료와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각자에게 직접 담근 김치 한 병과 감사 카드를 선물로 나눠주었고, 민호는 연설을 읽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꿈꾸고 행동할 용기를 가지세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고 모두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새해 전야가 다가오자 어머니와 민호는 마당에 나가 향을 피우며 새해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나이 든 게 뭐 어때서 두려울 게 있겠니?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계시기에 저는 영원히 젊다고 믿어요. 봄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나이 차이는 달라도 두 마음은 같은 꿈을 향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일구었고 공동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밥과 글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삶의 경험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경계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